채권 시장이나 투자 시장은 더 먼저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에 미리미리 영향을 받아서 그 주식시장 가격이 선반영을 해서 미리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다음 달에 또 이자를 내릴 거라는 그 예측하에 지금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연초에 처음 예측을 했지만 9월, 10월까지는 시장은 계속 좋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1월이 되고 이제 12월이 되는데 보통 11월은 그냥 시장이 큰 변화가 없어요. 평년적으로. 근데 12월에는 한 12월 중순부터 이제 막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1월 달이 되면 올해는 뭐 투자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돈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1월 달은 주식 시장이 좀 좋아요. 그래서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의 이제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투자를 생각하거나 앞으로 내가 돈을 어떻게 하겠다 한다면 이제부터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10월 달부터.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거 나눠드린 종이에 이거 뭐 메모들 하시고요. 메모 안 받으신 분은 나눠주시고 한 2장씩, 3장씩 받으셔도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셔서 저한테 끝날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할 때 그걸 다시 메모를 해보게 되면 트러스트에 강의를 했었잖아요. 트러스트는 이제 한국말로 신탁인데 어떤 한 분이 오늘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전화하셨어요? 네. 그러셨군요. 전화하셨으니까 하나 더. 전화하신 분 계시고 오늘 저하고 말씀 나누신 분. 트러스트는 신탁이라고 하는데 내가 개인이 트러스트 서류를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내가 그거를 서류를 만들어서 내가 이게 트러스트라고 나는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트러스트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법원에 제출해야 되고 은행에 제출해야 되고 저희 같은 사람한테도 줘서 트러스트 이름으로 어카운트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트러스트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는 사람이 봤을 때 이 내용 자체로는 트러스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리젝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러스트를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내가 트러스트를 내가 직접 만들 수는 있지만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걸 이해를 안 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이게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러스트는 법을 아는 뭐 변호사가 되겠죠. 아니면 뭐 법무사가 되든지 아니면 트러스트 많이 만들었던 사람들 누구든지 트러스트 용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에는 아까 뭐 유튜니스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이 반드시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트러스트 안에 내가 본인이 사인하고 그다음에 증인이 2명이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이제 법적 효력을 받아요. 그래서 트러스트 서류는 나도 물론 개인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적법한지 그거는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직접 작성한 거는 어떻게 보면 유언장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장 윌이나 뭐 유언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트러스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요. 또 질문 있으면 나중에 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 명함 필요하신 분은 저 여기 앞에 있으니까요. 이따 끝나고 와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자가 변동이 됐죠. 변동이 되니까 이제 CD 이자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 이자의 이자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간이 길수록 3년, 5년이 갈수록 이자가 낮아져요. 왜 그럴까요? 페드가 이자를 내린다고 계획을 하니까요. 굉장히 스마트하시네요. 앞으로 이제 이자가 점점점 내려가서 페드의 목표는 한 3%, 2.75에서 3.25%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적으로 내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CD 이런 거를 미리 사두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니마켓은 CD하고 비슷한 성격이지만 CD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머니마켓은 그냥 세이빙 같은 개념이죠. 그거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머니마켓에는 5% 이자를 주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쇼텀입니다. 쇼텀 이자가 지금 이제 높게 이제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채권은 이제 본드라고 하죠, 미국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엊그제까지는 이자가 5%였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4%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발행한 채권은 이자를 5%를 줘요. 근데 오늘 발행한 채권은 이자를 4%를 줘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채권이 좋아요? 어저께 좋아요? 오늘 게 좋아요? 어저께 좋죠. 그래. 그럼 사람들이 어저께를 더 많이 살려고 하겠죠. 그럼 어제 거의 채권 가격은 오르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오르죠. 그죠? 어제 거의 채권 가격은 계속 올라요. 이자가 점점 내려간다는 예측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이 여러분들한테는 혹시라도 채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신다면 지금이 적격이다. 왜냐? 이자가 지금 내려가는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이제 점점 올라갈 거죠. 그죠? 자, 그걸 알아두시고, 채권에는 정부에서 발행하는 연방 채권이 있고 지방 채권이 있고, 정부가 발행하니까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채권이 만기가 되면 원금은 돌려주겠죠. 그죠? 그리고 지방 채권도 마찬가지로 뭐 페어팩스 카운티나 몽고메리 카운티나 다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걸 이제 지방 채권이라고 하는데, 지방 채권의 또 장점은 뭐냐면 세금을 안 내요. 지방 채권을 사시게 되면 지방 채권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면세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채는 또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연방 채권보다는 조금 위험은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에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가 한번 부도난 적이 있었거든요. 지방 정부도 부도가 나요. 그럴 경우에는 채권을 다 잃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지방채를 사면 이제 세금 혜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 있죠. 회사 채권. 회사 채권들은 뭐 회사는 주식도 발행하지만 채권도 발행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을 하면 회사가 혹시라도 망하게 되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순위가 더 높아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회사 채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있습니다. 프레디맥, 또 페니맥, 뭐 이런 데서 채권을 지니맥 이런 데서도 공공 채권을 이제 발행을 하죠. 이제 그런 거를 사셔도 되고, 또는 이제 나는 그냥 회사가 발행하는 개인 채권이나 지방이 발행하는 개인 채권 이런 건 싫어. 나는 그냥 채권형 뮤추얼 펀드를 살래. 그 뮤추얼 펀드도 주식을 담고 있는 뮤추얼 펀드도 있지만 채권을 또 담고 있는 뮤추얼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 펀드를 살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한 1년 전에 와서 강의했었던 ETF라는 게 있어요. ETF. 채권형 ETF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채권형 ETF 중에 TLT라는 연방정부의 가격에 투자하는 그런 ETF가 있는데, 그게 그 코로나 때 정부가 이자율을 얼마까지 내렸죠? 0.25. 누가 맞추셨어요? 네. 거의 0%까지 내렸죠. 그때 그 TLT라는 그 채권 ETF 가격이 150불이었어요. 그런데 5%까지 이자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네?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죠. 네? 반대잖아요. 그죠? 떨어지죠. 그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가격이 80불 때까지 떨어졌어요. 80불 때까지. 근데 지금 다시 이자가 이제 내려가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펀드가 지금 한 98불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앞으로 정부가 한 3%까지 앞으로 2% 정도 이자를 더 내린다면 이 채권 펀드의 가격은 제 예측이에요. 한 120불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이 이게 100불이니까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한 20불 정도, 20% 정도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예측입니다.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전에 기록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상품 중에 하나가 픽스드 어뉴티예요. 어뉴티가 뭔지 아시나요? 아시죠? 어뉴티 혹시 아세요? 어뉴티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뭘까요? 어뉴티. 연금. 네, 연금. 거기 앞에 하나가 딱 더 붙이면 좋겠어. 연금인데 무슨 연금? 고정연금. 예, 픽스드는 그렇군요. 어뉴티만 얘기했을 때, 연금은 연금인데 회사가 주는 연금이에요? 개인이 주는 연금이에요? 개인이 하는 연금이에요. 어뉴티, 개인 연금이에요. 개인 연금. 보통 연금은 회사나 또는 뭐 우리 소셜 시큐리티 때 연금이죠. 정부나 교직원 연금이나 뭐 이렇게 단체에서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어뉴티는 내 돈으로 만드는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불이 있다. 그러면 10만 불을 연금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은 돈을 거기 넣었으니까 그 돈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늘어나는 방식 중에 하나가 픽스드 형태로 늘어나는 건데 그 픽스드라는 게 이자를 그냥 주는 거예요. 매년 얼마씩. 지금 현재 한 4.5% 정도 5년짜리를 하게 되면 4.5% 정도 고정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는 5년 동안 4.5%니까 5년 동안 변동이 없는 거죠. 설령 아까 파월이 이자를 내리더라도 내가 만약에 이 연금을 지금 계약을 하면 4.5%의 이자는 앞으로 5년 동안 받는 거예요. 7년짜리를 계약하게 되면 이자가 조금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자율 자체가 이런 내가 갖고 있는 플랜이나 아니면 가져야 될 플랜에 이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연금 중에 인덱스라는 연금이 있어요. 인덱스 어니티. 인덱스 어니티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요.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게 보겠습니다. 인덱스는 주식시장에 연계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주식시장에 돈이 올라가면 내가 만든 연금도 같이 올라가요.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연금은 안 떨어져요. 떨어질 땐 안 떨어지고 올라갈 땐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 올라가도 주식시장이 20%가 올라갔다고 쳐요. 근데 내 돈은 한도가 있어요. 올라가는 한도가. 그거는 보험회사가 정해요. 그래서 1년 후에 20%가 올랐다. 어서 오세요. 네. 아까 통화하셨는데 이제 오셨어요? 네. 병원에서 오느라고. 아, 병원 다녀오셨어요? 네. 건강하셔야 되는데. 자, 20%가 올라도 회사에서 주는 한도는 10% 또는 7%, 8% 그거는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의 기간을 딱 자릅니다. 이거 보면 1월 달에 주식시장이 5%가 올랐어요. 1월 달에 주식시장 얼마 올랐다고요? 5%.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커피 먼저 드세요. 5%가 올랐어요. 네. 이거는 시나리오입니다. 2월 달에 5%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쭉 해서 9월에 떨어지고 뭐 해서 12월에 오르고 해서 1년의 연평균 1월에서부터 12월까지 이거를 보니까 17%가 결국에는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이 어니티를 샀는데 투자 방식은 인덱스 형태로 내가 만들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건 투자 방식은 픽스드 형태였고요. 이거는 인덱스 형태입니다. 17%가 올라서 내가 10만 불을 투자했으면 실제로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했으면 내 돈이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야 돼요? 17% 올랐으니까? 1,700불. 네, 아, 되게 빠르시네요. 10%. 11만 7천 불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면 올라갈 때도 내가 다 먹진 않겠다. 그냥 10%만 먹겠다 해서 나는 이제 11만 불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보통 인덱스 어뉴티의 그 개념이에요. 2월이 딱딱딱 끝냈을 때 1월부터 12월 또는 내가 5월에 가입했으면 5월부터 다음에 4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회사마다 전화 받으세요. 네. 먼슬리
계산하는 회사도 있어요. 먼틀리. 그래서 근데 먼틀리로 계산할 때는 조금 계산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1월 달에 5%가 올랐다 이러면 여기서도 항상 오르는 거에 한도를 갖다 캡이라고 하거든요. 캡을 넣어요. 캡. CAP 캡. 그걸 1% 또는 뭐 2%, 3% 회사마다 다 틀린데 여기는 저희는 심플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냥 1%라고 할게요. 캡이 1%예요. 1월 달에 5%가 올랐는데 내가 얻는 소득은 1% 얻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오케이. 근데 2월 달에 5%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얻는 소득은 고스란히 내 손실 5%를 내가 다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그렇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월에 10%가 올랐어요. 그럼 나는 얼마 먹어요? 1% 먹죠. 그 다음에 이제 4월에 0.5% 올랐어요. 그러니까 1% 미만이니까 0.5 그대로 다 먹죠. 이렇게 0.7이면 내 0.7 먹고. 이렇게 해서 또 근데 9월, 10월은 제가 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주식시장이 9월에 5% 떨어졌어요. 내가 5% 마이너스 그대로 갖고 가요. 10월에 5% 떨어졌어요. 나 마이너스 5% 그대로 갖고 가요. 그래서 이걸 다 합산을 하면 마이너스 7%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 1년 동안 이걸 하게 된다. 이걸 갖고 계속 가게 되면 결국엔 나한테 마이너스 7%의 손실이 온 거죠. 그렇지만 어니티 회사에서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손실을 안 주니까 결국 나는 10만 불 투자해서 내 돈은 그냥 12월 말에 10만 불 그대로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얼리 캡을 했으면 17에서 10% 이득을 얻지만 먼틀리로 계산하는 걸 했을 때는 마이너스 7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나의 얻는 그 이득은 없다. 이게 이제 이얼리 인덱스 계산하는 방법과 먼슬리 인덱스 계산하는 방법 이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뉴티를 이제 구매를 하시거나 어뉴티에 대한 상담을 하실 때 인덱스 어뉴티를 누가 소개를 한다 그러면 이게 애니멀라이즈를 한 건지 먼슬리 캘큘레이션 한 건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먼슬리가 다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매년 매달 1%씩 1% 얻게 되면 12% 상승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뉴티 중에 베리어블 어뉴티라는 게 있어요. 베리어블 어뉴티는 투자 방식이 아까는 그 주가 지수에 투자를 했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주식 시장, 주식에 그냥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어블 어뉴티에는 두 가지 어카운트 밸류가 생겨요. 하나는 캐시 밸류가 생기고 다른 하나는 데스 베네핏이 생겨요. 그래서 캐시 밸류라는 거는 투자한 돈이 계속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4월에 투자해서 지금 10월에 10% 올랐다면 내가 10만 불 투자했으면은 현재 11만 불이 돼 있는 거죠. 만약에 떨어지면 10만 불 투자해서 마이너스 10% 났으면 지금 9만 불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순전히 다 리스크를 갖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베리어블 어니티. 근데 이제 베리어블 어니티의 장점이 이제 하나가 뭐냐면 데스 베네핏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중간에 돌아가시게 되면 처음에 투자된 10만 불 원금은 그대로 베네피셔리한테 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베리어블 어니티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스 베네핏은 매년 해가 갈수록 예를 들어 이 캐시 밸류 내가 투자한 그 10% 올해 오르고 다음 달에 내년에 또 10% 오르고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이 데스 베네핏도 똑같이 같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투자를 했는데 10만 불이 1년 지났는데 11만 불이 됐어요. 그럼 데스 베네핏도 같이 올라가서 11만 불이 돼요. 그때 돌아가시면 뭐 상관없죠. 이걸 받든지 이걸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투자가 됐는데 이 투자된 돈은 다시 9만 불로 떨어졌어. 그리고 이 데스 베네핏은 아까 지난 1년 동안 11만 불이었는데 이 11만 불에서 같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11만 불에 머물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그 2년차 되는 해에 이 어뉴티를 갖고 계신 분이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9만 불보다는 이 상환보상금인 11만 불을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베리어블 어뉴티에는 이런 또 하나의 그 장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단 모든 투자 리스크는 클라이언트가 갖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어뉴티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아까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어뉴티 제가 말씀드렸죠. 뭡니까? 세 가지가. 하나, 첫 번째 픽스. 오케이, 잘하셨어요. 두 번째 인덱스. 네,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베리어블이에요. 자, 있는데 어뉴티의 장점은 이런 투자하는 풀과 방식이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 되고 안 떨어진다는 그런 거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이 뭐예요? 단점도 있겠죠. 단점 혹시 아시는 분, 혹시 어뉴티 갖고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내가 갖고 봤더니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 갖고 있는 그 홀딩 기간이 길어요. 보통 컨트랙 기간이 5년, 7년 또는 8년, 1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긴 기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페널티가 붙어요. 그 페널티가 보통은 예를 들어 뭐 7년짜리나 이러면은 페널티가 첫 해에는 7년 7%, 6년 차에는 6%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줄어들어서 1년차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다는 페널티가 이제 한 1% 정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가입하시고 1년 있다가 체인지 마인드, 그래서 내가 해지한다 이러면은 그 페널티를 감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투자가 20%가 올라갔어. 그리고 내가 페널티 5% 내. 그래도 내가 소득이 좋다. 이러면 뭐 그냥 해지하셔도 괜찮죠, 그죠? 근데 손실이 났는데 또 페널티까지 내려면 좀 속이 쓰리시겠죠. 네?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뉴티는 어뉴티의 한국말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 연금이라고 했잖아요. 연금은 내가 투자를 해서 그 돈이 늘은 다음에 늘어난 돈을 조금씩 빼먹는 게 연금의 형태예요. 그러면은 내가 는 돈을 내가 10만 불을 넣어서 7년 동안 그게 20만 불이 됐어. 그럼 나는 이제 그때 초이스를 하셔야 돼요. 내가 20만 불을 다 빼서 그냥 내가 그냥 통장에 넣고 내가 쓸 거 사 먹을 건지, 아니면 보험회사한테 나 이 20만 불 난 필요 없고 네가 다 가져. 대신 이 20만 불에 해당하는 평생에 나한테 주는 월급을 나한테 줘.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은 보통은 회사에서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20만 불이라고 치면 연세에 따라 또 틀리기도 하지만 한 만 몇천 불을, 15,000불, 17,000불을 평생 동안 준다고 해요. 평생 동안. 그러면 오래오래 사시면은 10년 살면 17만 불이고 20년 살면 34만 불이잖아요. 30년 살면은 50만 불 되겠죠. 그죠? 계산이 잘 안 되네. 오래오래 살수록 좋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죽고 사는 건 내가 뭐 관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일찍 돌아가게 되면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많이 모아서 그걸 어뉴타이즈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어뉴타이즈 시킨다고 딱 마음을 잡으면 그거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20만 불 다 주는 거고요. 나는 그냥 평생 그쪽에서 주는 월급 받고 사시는 거예요. 또 그거 좋아하는 분도 있긴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뭐 나쁘진 않지만, 근데 우리 한국 분들한 정서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잘. 왜냐하면 그 목돈에 대한 아주 애착, 목돈 좋아하시죠? 아, 되게 좋아요. 하나 받으세요. 그냥 좋아요 이러면 안 드렸는데 되게 좋아요. 네. 어뉴타이즈가 더 좋죠. 네, 우리 이제 어뉴타이즈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러니까는 다 개인 사정에 따라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잘 생각을 하시고요. 픽스도 어뉴티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이제 지금 이제 시간 5분 남았는데 이제 간략하게 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상담 더 하고 싶은 사항이나, 아니면 지금 내가 어뉴티를 갖고 있는데 한번 리뷰를 한번 받고 싶다 이러면은
이름 적으시고 전화번호 적으셔서 저한테 끝날 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라이프 인슈런스는 너무나 잘하는 거죠. 뭐 조금 돈 내고 또 그냥 돌아가시면 받고 없어지는 거. 두 번째 유니버셜이라는 게 있어요. 유니버셜 라이프. 유니버셜 라이프는 그냥 변동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유니버셜은 돈을 반 정도는 세이브가 되고 반 정도는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유니버셜 라이프인데 이게 이제 아까 이자와 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가 높으면 유니버셜 라이프 안에 있는 그 돈이 점점 잘 올라가는 거고 이자가 낮으면 좀 덜 쌓이는 거고 생명보험 갖고 계신 분 중에 또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베리어블 유니버셜 라이프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거는 뮤추얼 내가 준 보험료가 뮤추얼 펀드에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주식시장이 좋으면 내가 보험에 안에 있는 돈이 쫙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돈이 쫙 떨어지고 이런 거 있거든요. 자, 근데 유니버셜 라이프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와 요거와 유니버셜은 투자 방식만 틀리지 같은 형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한 달 안 내도 보험이 캔슬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돈이 계속 살아있는 한 보험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매달 500불씩 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돈이 모자래, 1000불 내 이런 식으로 편지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투자가 잘못돼서 돈이 떨어졌다든지 이자율이 낮아서 돈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편지나 노티스를 받는다고 하면은 나는 유니버셜 라이프를 지금 갖고 있구나. 그는 평생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유니버셜 라이프는. 그런데 이제 홀라이프라는 게 있죠. 홀라이프는 매달 500불씩 이렇게 내게 되면 단 한 달만 못 내도 이제 보험이 캔슬되죠. 그런 보험을 갖고 있는 거는 보험료를 계속 내는 한 생명보험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유니버셜 라이프도 보험료를 계속 내매도 불구하고 보험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니버셜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높아짐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용이 같이 높아져요. 아까 얘기한 홀라이프는 처음 들 때 그 나이에 맞춰서 비용을 딱 정해놓거든요. 근데 유니버셜 라이프는 안 그래요. 매년 변경이 돼요. 매년. 그러니까 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나는 500불을 내서 전에는 250불은 비용으로 나가고 250불은 세이브가 됐는데 나이가 한 10년 지나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500불을 냈는데 499불이 다 비용으로 나가고 1불만 세이빙이 돼요. 결국에는 보험을 바칠 만한 돈이 밑에 안 쌓이니까 이제 돈을 더 많이 내지 않으시면은 조만간 당신의 보험은 캔슬됩니다. 이런 노티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에이전트가 있으시면 에이전트하고 연락을 하시고 또는 보험회사하고 전화를 하시고 아니면은 뭐 저한테 전화를 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셔도 되고 돈을 넣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 보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보험 내야 되는 돈이 굉장히 부담이 돼서 그냥 해지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어쨌든 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죽을 때 사망보험금을 주는 게 제일 좋은 보험이거든요. 뭐 이래저래 뭐 이 보험회사가 좋고 저 보험회사가 좋고 이 보험이 좋고 저 보험 다 떠나서 내가 죽을 때 사망보상금이 나오는 보험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되는지 잘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처음에 이자율이 지금 바뀌고 있다. 미국의 전체 시장에 지금 변동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혹시 은행에 갖고 있는 CD, 은행에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는 체킹, 뭐 이런 거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CD를 사시든지 또 머니마켓을 사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오시든지 나 지금 현금 100만 불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든지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대선 판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말까지는 꾸준히 이제 올라갈 거다.
예, 그리고 한 내년 초까지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리고 이자를 이제 계속 내리고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또 혹시 이제 주식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지금 계속해서 AI나 무슨 테크놀로지나 이런 게 막 붐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혹시 AI 챗 GPT 같은 거 써보신 분 계세요? 써보셨어요? 네. 그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는 뭐 이런 건데 굉장히 이제 앞으로 편해지고 세상이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줘야 되고 크게 줘야 되고요.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가야 돼요. 전기를 많이 먹는데 그러면은 전기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전기를 만드는 그 회사 유틸리티 회사들 있잖아요. 그 장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발전소죠. 그 유틸리티나 또는 에너지 이런 쪽에 이제 앞으로의 그 성장성이 이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몇 주 전에 만나서 말씀 나눴던 우리 선생님께서 유틸리티를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틸리티 쪽에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또 하나이긴 해요. 유틸리티를 ETF를 사시든지 뮤추얼 펀드를 사시든지 질문 있으면 직접 하세요.